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자, 최근 정치권에 아주 핫한 이슈가 있죠. 바로 한동훈의 복귀 문제입니다. 한동훈이 다시 정계에 복귀할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복귀 못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갑론을박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동훈은 어떻게든 다시 정계 복귀할 거다. 특히 8월, 6월, 7월, 8월 요때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 국힘당의 전당대회 이때를 맞춰서 아마 한동훈은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게 지난주 초까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을 싹 넘어오면서 아니야, 한동훈 복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견해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과정에는 한동훈의 자리를 나경원이나 홍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슬슬 채우고 신평 같은 사람들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지목을 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배신했다. 이런 프레임이 지금 떠돌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떻게든 간에 해소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까꾸로 지가 윤석열의 이 오찬 초대를 거절을 해버린 거야. 자, 이 상황은 뭘 말한다? 한동훈하고 윤석열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안 좋다는 거는 시각에 따라서, 적어도 윤석열의 시각에 볼 때는 한동훈이 배신을 때렸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윤석열이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한동훈 때문, 한동훈의 덕이 크죠. 한동훈의 공이 커요. 하지만 저 깐족이에다가 그렇게 정치적 역량도 없는 한동훈, 연설도 할 줄 모르는 한동훈이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윤석열 덕분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윤석열과 척을 지고 과연 정치를 할 수 있겠느냐, 혹은 정계 복귀를 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한동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지적이 있는데 그 지적이 바로 이겁니다. 한동훈은 복귀 못하는데 그거는 아마 애들 문제 때문일 거야 라는 이야기죠. 아니, 한동훈은 지 애들 문제 때문에, 애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복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명백하게 국힘당 쪽 애들,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최근에 국힘당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화를 돌려봤더니, 그래서 물어봤죠. 국힘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동훈 복귀할 걸로 보여요? 이랬더니, 안 할 거다, 못 할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대답이 훨씬 많습니다. 국힘당 밖에 쪽에서는 한동훈이 복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더 많지만 국힘당 안에서는 못 할 거다, 안 할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자면은 한동훈을 아프게 하는 지적이 바로 이 지적이죠. 한동훈은 자식 문제 때문에 절대로 복귀 못할 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박정훈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아니고요. 국힘당 국회의원 당선자 박정훈입니다. 자, 이분이 오늘 한 인터뷰,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자가 물어요.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한동훈 당대표로 나올까요? 그러자 박정훈이라는 사람, 국회의원 당선자죠.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은 원하지 않을 것 같지만 내가 볼 때
나올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왜?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거다. 주변에서 한동훈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할 것이고 그 주변의 등살에 못 이겨서라도 한동훈은 당대표 선거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렇게 한동훈이 당대표 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아요. 오히려 국힘당 내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못 나올 거다 쪽이 더 많습니다. 왜?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특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동훈 특검이야.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1호 공약으로 한동훈 특검을 하겠다라고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미 특검법 법안까지 다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이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이 나간 사이 그 빈자리를 이미 나경원,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채워버렸어. 원래는 윤석열이 한동훈을 불러서 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할래? 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누가 채워버렸다? 예, 아까 기사에서 보듯이 나경원이 이미 채워버렸고 홍준표가 채워버린 겁니다. 한동훈이 비운 자리를 다른 사람들이 빠르게 채워버렸어. 한동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한동훈이 한동훈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윤석열이 있기 때문이거든. 근데 윤석열로부터 버려진 한동훈이 혼자의 힘으로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은 한동훈하고 지금 척이 진 상태고 심지어 한동훈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상태. 그리고 빈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으로 채워진 상태. 그리고 특검법, 한동훈 특검법이 곧 발의될 거. 이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어떻게 지가 당대표로 나올 수 있겠냐. 만약에 한동훈 특검이 준비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동훈이 당대표로 출마한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 야, 방탄 대표라고 하지 않겠냐. 방탄 당대표라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한테 쏟아부었던 그 많은 비판이 고스란히 한동훈한테 돌아가지 않겠냐. 이 상황을 국힘당의 다른 사람들이 과연 용납하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때문에 한동훈은 복귀하기가 어려울 거다. 무엇보다도 지금 한동훈의 발을 잡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한동훈 딸, 한동훈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때문일 거다. 보시다시피 지금 경찰조차도 한동훈 딸과 관련된 기존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데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한동훈 딸 사건과 관련해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원래 경찰은 어떻게 나왔었느냐? 되게 황당한 주장을 폈었죠. 한동훈 딸이 허위로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가짜로 제출을 하고 대학이나 이런 쪽을 속인 거는 확실하지만 그래도 속은 이유가 대학 쪽의 잘못이 더 크지 않냐. 대학이 꼼꼼하게 살펴봤다면 아유 설마 이런 거에 안 걸렸겠어? 그런데 허위 자료가 받아들여진 이유는 대학 쪽에서 충분히 심사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업무 방해가 인정이 안 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검찰의 기존의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 식이면 조국 장관은, 조민 씨는, 조원 씨는 아니 부산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고려대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조민은 그 봉사활동 이런 걸로 합격한 게 아니다. 조민이 합격한 것은 그 토익 시험 만점이라든지 영어 성적 때문에 합격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몇 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바득바득 우기죠. 어쨌거나 허위 서류를 냈으면은, 그거는 그 합격 취소 사유가 되지 않느냐. 라고 해가지고 결국 조민 씨, 조원 씨 다 학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한동훈 딸의 경우는 뭐 업무방해가 인정이 안 된다고? 자,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어머니,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감옥에 갈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득바득 우겨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더니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허위 자료가 수용이 됐다면 업무방해 인정이 안 된다고? 이게 왜 한동훈 딸한테는 적용되고 조국한테는 적용이 안 됐죠? 하여튼 말도 안 되는 거죠. 무슨 개소리죠. 그러니까 진짜 경찰도 자, 이랬던 경찰이 갑자기 입장을 슬그머니 바꾸죠. 태도를 바꿉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꿀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상황이면 바뀔 가능성이 적지 않죠. 그러니까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지만 법무부 장관 아닌데 우리가 왜 한동훈을 봐줘야 돼? 뭐 이런 태도일 수도 있어요. 경찰의 태세 전환이 확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은 과연 당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요? 경찰이 만약에 입장을 확 바꿔가지고 나간다면, 그 상황에서 한동훈은 경찰의 입장을 무시하고 당대표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 순간 방탄 대표, 야, 감옥 가기 싫으니까 감옥 안 가려고 너 당대표 나오는 거지. 당대표를 방탄조끼 취급을 한 거구나. 라고 우리가 똑같이 되돌려 줄 수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대표한테 쏟아부었던 그 많은 비난의 화살을 한동훈은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이 당대표에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국힘당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겠니? 자, 여기서 우리 한동훈 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한동훈 딸은 어떤 문제가 있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이른바 약탈적 학술지, 그냥 돈만 주면은 논문이 됐든 뭐가 됐든 그거를 학술지에 실어주는 그런 학술지 같지 않은 그런 학술지에 6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걸로 돼 있죠. 자, 이런 학술지, 돈만 주면은 논문을 게재해주는 이 학술지, 가짜 학술지를 외국 언론에서는 약탈적 학술지라고 부르고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논문은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런 약탈적 학술지에 한동훈 딸 한지윤인가? 한유진인가? 헷갈리네. 자, 얘는 6편 이상 논문을 발표한 걸로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2만 시간이 된답니다. 2만 시간이면 어떻게 되죠? 2만 시간이면 도대체 얼마나 되죠? 계산해 봤더니요. 2만 시간은 네. 거의 한 3년 정도가 되고요. 이거를 3년에 30년 정도가 된다고 하나요? 하여튼 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2만 시간을 다 채우려면은 2만 시간은 3년 정도의 시간이 된다고 하죠. 3년 정도의 시간이고, 자, 근데 우리가 24시간 계속 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8시간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2만 시간이라는 것은 무려
1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봉사활동을 가야지 겨우 채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빼게 되면은 15년이 되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빠지게 되면 20년이 될 겁니다. 근데 학생이 어떻게 1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8시간씩 봉사활동을 할 수 있죠? 예, 불가능하죠. 자, 여하튼 복지관에서 2만 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라는 걸로 이 친구가 대학을 갔어요. MIT를 갔어요. 자, 그 다음에 봉사단체를 조직을 해서 고아원 등 불우이웃들한테 노트북을 기증했다. 이게 무슨 LA에 있는 무슨 신문에 났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알고 보니 그 신문도 돈만 주면 기사 실어주는 한마디로 짝퉁인 거죠. 기레기인 거지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영어 관련 앱인가요? 하여튼 앱을 하나 개발해가지고 무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력들을 이용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 합격을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자, 논문은 약탈적 학술지, 그 가짜 학술지에 기재한 겁니다. 기고한 겁니다만, 그마저 표절과 대필. 복지관이나 2만 시간, 복지관 등에서 2만 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는 것은 허위 과장. 허위죠, 이거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봉사활동 단체를 조직해서 노트북을 기증했다. 이건 엄마 찬스다라는 지적이 나오고요. 앱 개발해가지고 입상을 했다? 알고 봤더니 이거는 앱을 사와가지고 출품한 거라고 하죠. 이거 완전히 이거 사기 아닙니까, 이거? 아니, 조그만 애가 말이야, 이씨. 자, 이게 과연,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한동훈 딸이 미국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될 때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국내 대학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벌써 난리가 나서 한 100번은 됐을 거예요. 여하튼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안 들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동훈은 당대표 못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에게 이 갈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냐는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흠집, 더군다나 이렇게 많은 흠집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당장 조국 장관만 해도 가만히 안 있는 판에 조국만 가만히 안 있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지금 조국 말고도 이 갈고 있는 사람 어디 한둘인 줄 아느냐. 한둘이 아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 한동훈이 과연 당대표에 나올 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꽤 그럴싸하죠. 뿐만 아닙니다. 한동훈 아들대로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한동훈 아들은 지금 학폭이 걸려 있죠. 예? 한동훈 아들이 걸린 학폭은 뭡니까? 예. 이게 지금 남학생 5명이 여학생 1명을 때리고 욕했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정말 민감한 얘기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하나를 폭행하고 욕한 사건입니다. 자, 이거는 간단한 사건이 아니죠. 이거는 단순 폭행이 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성범죄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국힘당 쪽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국힘당 쪽 사람 얘기예요. 뭐라고 하느냐? 학폭은 지금 상당히 민감하다. 우리 사회에서 학폭 대단히 민감한 내용이다. 그런데 학폭보다 더 민감한 게 뭔 줄 아느냐? 그것은 학폭 사건을 무마한 건이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학폭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는 부모가 개입을 해서 이 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때문에 더 학폭을 더 부추기고 있다는 그런 지적 아닌가요? 따라서 학폭 그 자체도 문제지만
학폭을 무마한 건 더 문제다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이 거기에 딱 걸린 거 아니냐는 거야. 근데 과연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는 거죠. 지금까지 확인된 걸 보면은 적어도 한동훈의 부인 진은정 씨는 이 학폭 사건을 무마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직접 미쳤거나 적어도 간접적으로 미쳤거나 미치기 위한 준비를 해둔 거는 분명해 보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진은정 씨가 이 사건에 개입이 안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지금 한동훈 아들이 다니고 있는 서울 대치중학교, 그 대치중학교의 학교 운영위원이 누구라고? 예, 이 사람. 한동훈 부인 진은정 씨였어요.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됐을 때에도 진은정 씨는 대치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이었어. 자, 그랬으니 이게 사건 처리가 될 수 있었겠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쿠데타 정권의 실세, 당사자가 이미 자기가 검사, 온 집안이 법조인이야. 우리나라에서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장관해도 오래 조심해야 되지. 민주진보 진영은 장관하면 조심해야 돼. 하지만 국힘당 쪽은 장관하면은 지들 멋대로 굴잖아. 그죠?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은 코인도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 뭐 지들은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만약에 이재명 대표 아들이 이런 일을 했었으면 난리가 났을 거야. 그런데 한동훈 아들이니까 쉬쉬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마저 진은정 씨가 그 학교의 운영위원이었어.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운영위원이었고 심지어 여당 비대위원장, 여당 비대할 때도 운영위원회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게 과연 이 상황이 과연 학폭 사건에 영향을 안 미쳤다고 생각하세요? 학폭 사건을 무마하는데 아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 상황이 딱 걸린 거야. 그랬는데 한동훈이 과연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거야. 절대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 안경환 장관 후보 예를 듭니다. 안경환 장관은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장관 후보였습니다. 근데 장관이 못 되고 결국 물러나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들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명할 기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낙마를 해버려요. 근데 알고 보니 사실 무근이었어. 자, 원래 이 내용은 그겁니다. 아들이 기숙사 생활하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여학생 기숙사에 갔다가 딱 걸렸다 이거야. 그래서 징계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 남학생들이 여학생 기숙사 몰래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장난들을 치고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학생이 먼저 야 이리 와가지고 뭐 좀 갖고 가 불렀을 수도 있는 거고. 자,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학생하고 서로 만나기로 하고 간 거였다는 거야. 근데 만나러 갔다가 딱 걸린 거였어. 그래서 징계를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무슨 사건이 됐다? 성폭행 사건으로 비화됩니다. 성폭행 사건으로 비화시킨 게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예요. 성폭행하고 상관없는 사건, 성폭행 사건을 만들어버렸다고. 결국 안경환 후보 물러납니다.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요. 그때 뭐였느냐? 성폭행 사건을 무마했다. 성폭행 사건인데 무마하고 넘어갔다. 여학생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다. 라는 식으로 막 떠들었어. 나중에 그거 다 지금 삭제하고 뭐 돈 물려줘 쌩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근데 안경환 후보 그래서 결국에 장관이 못 됐습니다. 이 사람의 사례를 볼 때 한동훈이 과연 살아남겠느냐? 이 사람 날릴 때 검찰 대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거죠. 예? 참 실제로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대법원이 판결 내립니다. 안경환 아들 성폭력 의혹 제기한 주광덕한테 배상 판결을 내려요. 오히려. 개새끼들이지 주광덕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이
어떻게 국회의원 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그 허위 주장을 퍼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 하나 매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안경환 장관 아들은 도대체 뭔 잘못이라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요? 예, 그런 상황인데 지들은 그렇게 해놓고 한동훈은 과연 살아남기를 바라느냐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국힘당 쪽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건, 특히 한동훈 아들과 관련된 사건은 이거는 폭발력이 상당히 크다. 그러니까 강남 대치중학교 이 학폭 사건, 이 사건은 아마 폭발력이 엄청날 거다. 이거는 남학생 여러 명이 여학생 하나를 폭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성폭행으로도 성범죄로 의심받을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비정상적으로 무마했다는 게 더 심각하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진은정은 학교 운영위원이었다. 자, 진은정 씨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직후 2022, 2023, 2024 약 3년간 재임을 했었다. 학교 운영위원으로 재임을 했었고 2024년 3월 31일 쉽게 말해서 총선 직전까지 진은정은 대치중학교 학교 운영위원을 했었어요. 자, 그러니 한동훈 아들의 학폭 사건이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동훈이 되게 과민 반응을 합니다. 거론도 안 됐는데 막 고소고발하고 생쇼를 해요. 자, 이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한동훈은 아마 자기 자녀와 관련된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은 견딜 수가 없을 거다. 특히 나오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말 재밌는 얘기야. 뭐, 사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 특히 내 자식이 정치권에서 이러쿵저러쿵 거론된다는 거 되게 불쾌하죠. 더 짜증나고 더 화가 나는 얘기죠. 하지만 한동훈의 경우는 조금 더 상황이 나쁘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한동훈 아들의 문제 혹은 딸의 문제가 계속 정치권에서 거론될 경우에는 한동훈 본인이 못 견딜 거다. 그러면서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동훈의 가족의 분위기가 조국 가족 분위기 같지는 않다. 자, 조국 가족 같은 경우, 조국 대표 가족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약간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국 대표가 그 정치에 도전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뜻을 펼치세요 라고 했대잖아요. 근데 한동훈의 가족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이 자녀와 관련된 의혹들이 거론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아마 한동훈 스스로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보다 더 자세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또 한동훈 고소할 거야, 내가 이 얘기하면. 그래서 그 얘기는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뒷얘기, 속얘기를 듣고 싶은 분은 저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자리를 한번 만드시죠. 제가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